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지난 금요일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고용지표의 발표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로 트레이더들이 위험자산 심리가 위축되어서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3대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01%, S&P 500은 마이너스 0.41%, 나스닥은 마이너스 0.96%, 원달러는 1197.66원으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0.61%, 빅스 지수는 18.76으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4.33%, MSCI 코리아 ETF는 77.53으로 전일 대비 2.57% 상승을 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0.8701로 전일 대비 0.01% 하락을 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1.765로 전일 대비 0.2% 상승을 했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는 2.117로 전일 대비 0.03%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슐럼버거와 헤스는 17% 상승을 했고, 웰스파고는 14.1%, 리전스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15.2%로 상승을 했습니다. 게임스탑은 2022년도 1월 7일날 개별 이슈로 7.3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3.9%로 나스닥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와 AMD 모두 3% 이상 하락하면서 다른 반도체 주식들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넷플릭스는 2.2% 하락, 트월리오는 3.5% 하락을 했습니다. 12월 미국 비농업 고용은 19만 9천 증가로 예상치 42만 2천 개보다 훨씬 실망스러운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몇 가지 사항은 있었습니다. 시간당 수입은 예상보다 0.6% 증가를 하였고요. 실업률은 2020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인 3.9%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4.1%보다 훨씬 밑도는 수치라고 하네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레스토랑과 바 관리자들이 휴일을 앞두고 요리사, 바텐더를 급여에 추가를 하면서 레저 및 접객업 부문이 고용을 주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레저 및 접객 부문은 5만 3천 명 근로자의 순 일자리 증가가 되었고, 그 중에 식당이 42,600명, 호텔, 숙박, 기타 숙박업은 1만 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이공원, 카지노 및 기타 레크레이션 회사는 12월에 6,600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레저 및 접객업은 26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가 되었지만 2020년도 2월 이후 통틀어서 보면은 120만 개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는 총 7.2% 감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외식 서비스 고용은 2020년 2월 이후에 여전히 65만 3천 개의 감소 수치가 있었습니다. 12월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영 컨설턴트 및 건물 서비스 근로자는 4만 3천 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2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기계 근로자는 7,700명, 자동차 근로자는 4,200명, 가구 근로자는 1,600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실업률이 4% 이하로 하락한 것에 대해 경제 회복의 역사적인 날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계획이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콜로라도 산불 지역을 방문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록적인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실업률 4%를 밑돌았다며 기록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록적인 실업 감소, 기록적인 노동력 증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지난해 강세에서 방향을 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파이낸셜의 제이 페스트리첼리 최고 경영자는 지난해 매우 큰 폭의 강세를 보인 주식시장은 현재 일종의 전환기를 겪고 있는 듯하며, 시장 금리가 상승한 영향으로 투자자들이 기술주에 높은 주가를 제고하면서 기술주 중심이었던 시장의 주도권도 바뀌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ING는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은 연준 의원들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정으로 시작하고 싶다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줬다며, 게다가 3.9%의 실업률은 위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고용이 더 탄탄하다는 상황을 보여준다
라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3월 연준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75.8%로 내다봤습니다.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0.56달러 하락한 배럴당 78.9달러로 전일 대비 0.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약 4.91% 상승을 했는데요. 석유 수출국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에서 최근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원유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유가를 꾸준히 지지했습니다. 카심 조마르트 도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시위대를 향해 경고 없는 발표를 승인해서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유전인 탱기즈의 석유 생산량은 전일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유 시장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이 하루에 약 150만 배럴의 석유를 수출해온 만큼 대규모 시위가 원유 생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지만 아직 공급 차질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리비아 원유 파이프라인 보수 작업에 따른 생산량 감소 역시 여전히 남아있는 변수입니다. CNBC에 의하면 리비아의 원유 생산 규모는 지난해 최고 하루 130만 배럴에서 하루 72만 9천 배럴로 줄어들었습니다. 원유 수요가 꾸준하지만 생산이 이에 못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셈입니다. 최근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에 관한 이야기와 연준 의원들의 3월 금리 인상 시작과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금요일 발표된 고용률은 낮지만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실업률과 시간당 수입의 증가로 금일 우리 시장도 위험자산을 기피하려는 심리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원달러가 1197.66원으로 1200원대로부터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빅스 지수의 하락,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은 시장 폭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막아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지표인 인플레이션 지표는 이번 주 수요일 발표가 되는 만큼 오늘과 내일은 관망의 심리가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PI의 예상치가 다소 높은 만큼 오늘과 내일 역시 우리도 관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1월 10일 월요일은 고용 동향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월 12일 수요일은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12월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는 0.5% 상승이 되고 이전 수치는 0.5%였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12월 PPI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요. 1월 14일 금요일은 핵심 소매 판매와 소매 판매 수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수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미시간 소비자 기대 심리와 미시간 소비자 심리입니다. 해당 소비자 심리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수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